맥스 베르스타펜과 레드불의 우승이 확정된 이후 남은 2022 F1 시즌은 자칫하면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브라질 그랑프리는 빗속에서 진행된 퀄리파잉부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팬들을 즐겁게 했고 F1 역사상 6번째로 치러진 스프린트 레이스는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치열한 레이싱으로 재밌는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레이스는 시작과 동시에 일어난 사고들과 드라이버 챔피언십 2등 다툼을 벌이고 있는 드라이버들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이로 인한 팀오더 논란들로 마지막까지 넷플릭스가 좋아할 법한 드라마를 연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시즌 처음으로 프런트 로우를 독식한 메르세데스의 조지 러셀이 자신의 커리어 첫 그랑프리 우승에 성공하면서 메르세데스에게 2022 시즌 첫 우승을 선물했고, 루이스 해밀턴은 2등으로 체커 플래그를 받으면서 메르세데스의 원투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인터라고스에서 20등으로 출발해 포디움에 오르는 데 성공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페라리의 카를로스 사인즈가 이번에도 다시 한번 3등으로 레이스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레이스 리뷰가 아닌 흥미로웠던 뒷이야기들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면서 애매한 노면이 형성된 퀄리파잉 Q3에서 많은 드라이버들은 슬릭 타이어를 사용해 트랙이 완전한 인터미디어 컨디션이 되기 전에 랩타임을 작성하려 했습니다. 강력한 폴 포지션 후보였던 레드불의 베르스타펜이 8번 코너에서 락업하면서 좋지 못한 랩타임을 기록했고, 이 와중 가장 빠른 랩타임을 기록한 건 하스의 케빈 마그누센이었습니다. 마그누센은 1분 11초 674를 기록했고, 이 시점에서 세 번째로 빠른 랩타임을 기록하고 있던 러셀이 4번 코너에서 자갈밭에 빠지면서 레드 플래그를 발동시켰습니다. 레드 플래그로 세션이 중단된 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트랙은 인터미디어 타이어를 사용해야 하는 상태로 바뀌었고, Q3가 끝날 때까지 마그누센의 랩타임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커리어와 하스의 첫 폴 포지션을 차지한 마그누센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팀은 나를 정확하게 알맞은 타이밍에 트랙으로 내보냈고 제일 먼저 피트레인을 빠져나왔으며 나쁘지 않은 랩타임을 작성했고 폴 포지션을 차지했다. 진 하스와 군터 스타이너 그리고 모든 팀 멤버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해준 것에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 1년을 쉬고 다시 F1에 복귀하는 매우 긴 여정이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편 페라리는 Q3 시작과 동시에 샤를 르클레어에게 슬릭이 아닌 인터미디어 타이어를 장착시켰고, 피트를 빠져나오자마자 르클레어는 그립을 전혀 찾지 못하면서 10명의 드라이버 중 유일하게 레드 플래그 전 의미 있는 랩타임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르클레어는 우린 절대 오지 않을 비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션이 끝나면 팀과 미팅을 할 예정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대비책을 세울 예정이다. 오늘 우리의 페이스는 나쁘지 않았기에 이런 퀄리파잉 결과에 매우 실망했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페라리의 레이스 디렉터인 로렌트 매키스는 두 대의 차를 모두 Q3까지 진출시켰고 매우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다. 트랙이 아직까지는 드라이 컨디션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폭우가 바로 쏟아질 거라 예상했고 두 명의 드라이버에게 각각 다른 타이어를 사용한 작전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차가 피트를 빠져나오는 그 순간의 날씨 상태에 따라 한 명은 작전에 만족할 것이고 다른 한 명은 언제나 할 것이라는 것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샤를의 경우 비가 정확하게 1분, 2분 정도만 빨리 내렸으면 했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퀄리파잉 이후 열린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대부분의 드라이버들이 소프트 타이어를 이용해 완주를 노렸지만 베르스타펜과 윌리엄스의 니콜라스 라티피는 미디엄 타이어를 선택했습니다. 레드불은 소프트 타이어의 마모가 스프린트 레이스 중후반 페이스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했고 베르스타펜이 처음 12바퀴 정도만 어느 정도 소프트 타이어를 선택한 드라이버들과 엇비슷한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레이스 후반 조금 더 여유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미디엄 타이어의 마모는 소프트 타이어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고 베르스타펜은 결국 15번째 랩 1번 코너에서 러셀에게 추월당하면서 스프린트 레이스 우승을 놓쳤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러셀은 메인 레이스가 아닌 스프린트 레이스였기에 추월을 시도해 성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실패했을 경우의 손해를 계산해야 했다. 정말 스프린트 레이스 우승이 간절했지만 동시에 너무 위험한 추월 시도를 하다가 리타이어 하면서 포인트를 단 1점도 획득 못하고 메인 레이스를 최후방에서 시작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해야 했다. 하지만 다행히 3번의 시도 끝에 마지막에는 추월할 수 있었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스프린트 레이스 후반 사인즈에게 추월당하는 과정에서 프론트윙 데미지를 입었고 그 이후 루이스 해밀턴에게 추월당하면서 4등으로 밀려났습니다. 스프린트 레이스가 끝나고 베르스타펜은 타이어의 마모가 너무 심했고 도저히 그립을 찾을 수 없었다. 미디엄 타이어는 엄청나게 빨리 마모되었고 우리는 전혀 선두와 경쟁할 만한 페이스가 없었다. 타이어를 생으로 잡아먹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심하게 마모되었고 왜인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그리고 사인즈와 부딪히면서 프런트 윙이 조금 손상되긴 했지만 온전한 프런트 윙으로도 아마 4등보다 더 좋은 결과로 스프린트 레이스를 마무리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메인 레이스에서는 시작과 동시에 첫 번째 랩부터 사고가 있었고 몇 번의 접촉과 치열한 레이싱, 혼란스러운 타이어 작전 끝에 러셀이 자신의 커리어 첫 우승을 차지하면서 메르세데스는 늦게나마 시즌 첫 그랑프리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러셀은 레이스가 끝나고 인랩을 달리면서 카팅 시절부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부모님과 가족들, 여자친구, 트레이너, 매니저가 보내준 응원과 도움들이 생각났고 메르세데스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도와준 그웬 라그루와 제임스와 토토를 포함해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매우 많다. 이번 우승이 매우 자랑스럽다. 이번 시즌 내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고 쉽지 않은 레이스였다. 해밀턴은 매우 빨랐고 레이스 막판 세이프티카가 나왔을 때 레이스의 대부분을 내 마음대로 지배하고 있었음에도 마지막까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라 생각했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메르세데스는 러셀의 차에 누유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했고 과연 차량이 문제없이 완주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러셀의 감정에 동요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이 문제를 레이스가 끝날 때까지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메인 레이스 첫 번째 랩 8번 코너에서 맥라렌의 다니엘 리카르도는 앞서 있는 하스의 케빈 마그누센과 부딪히면서 마그누센을 스핀시켰고 스핀하는 마그누센을 피하려던 리카르도는 결국 다시 한번 부딪히면서 두 드라이버 모두 리타이어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FIA는 리카르도에게 아부다비 그랑프리에서의 새 그리드 강등 페널티를 부과했습니다. FIA는 맥라렌은 마그누센이 8번 코너 탈출 구간에서 다른 차들보다 속도가 낮았고 뒤에서 따라오는 리카르도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거리 계산이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리카르도는 자신이 충분히 감속했다고 생각했지만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스튜어드들은 이 사고가 리카르도가 무모하게 추월을 시도하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 사고는 오로지 두 드라이버가 얽히면서 일어났고 주변의 다른 차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에 혼란스러운 첫 번째 랩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고의 책임은 온전히 리카르도에게만 있기에 다음 그랑프리에서 새 그리드 강등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리카르도와 마그누센의 사고 직후 나온 세이프티카가 들어가고 다시 그린 플래그가 나오자마자 해밀턴과 베르스타펜은 1번과 2번 코너로 이어지는 세나 S 시케인에서 부딪히면서 사고를 냈습니다. 해밀턴은 별다른 데미지 없이 레이스를 이어갈 수 있었지만 베르스타펜은 프런트 윙에 데미지를 입고 피트인해야 했습니다. 사고에 대해 베르스타펜은 해밀턴이 옆으로 붙자마자 그는 나에게 공간을 남겨줄 생각이 없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공간을 주지 않는다면 그냥 부딪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작년에 있었던 일들 이후 이제는 깔끔한 휠투휠 배틀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번에도 전혀 공간을 열어줄 의도가 없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 스튜어드들은 베르스타펜에게 5초 페널티를 부과했고 이에 대해 베르스타펜은 5초 페널티가 나왔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 화가 나거나 흥분하지 않았지만 만약 다시 한번 비슷한 상황에 놓인다면 난 똑같이 주행할 것이다. 만약 그가 조금만 더 공간을 남겼더라도 코너를 빠져나왔을 때 그가 앞서 있었을 것이다. 난 좋은 배틀을 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말을 추가했습니다. 치열한 드라이버 챔피언십 2등 경쟁을 하고 있는 레드불의 세르히오 페레즈와 페라리의 샤를 르클레어는 레이스 막판 팀 오더를 통해 순위를 한 단계 상승시켜 한 점이라도 더 많은 포인트를 챙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프린트 레이스에서도 페레즈는 라디오로 레이스 막판 베르스타펜과의 자리를 바꿀 것을 요청했지만 레드불의 엔지니어는 둘의 거리가 너무 멀었기에 팀 오더를 내릴 수 없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메인 레이스에서는 마지막 랩 베르스타펜이 앞서 있는 알론소를 추월하지 못할 경우 12번 코너에서 둘의 위치를 바꿀 것을 지시했지만 베르스타펜은 팀 오더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팀 오더를 따르지 않았냐는 엔지니어의 질문에 베르스타펜은 내가 이미 지난번에 말하지 않았느냐, 다시는 나에게 위치를 바꾸라는 지시를 하지 말아라. 난 내가 팀 오더를 따르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했고 내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스가 끝나고 레드불의 크리스천 호너는 무전을 통해 페레즈에게 사과했지만 페레즈는 이번 일로 베르스타펜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루머지만 이번 시즌 모나코 그랑프리 퀄리파잉 Q3에서 페레즈는 자신의 그리드 포지션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에 일부러 사고를 내면서 베르스타펜의 플라잉 랩을 망쳤고 베르스타펜은 4번 그리드에서 출발해 3등으로 레이스를 마무리하는 데 그친 반면 페레즈는 모나코에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베르스타펜은 페레즈에게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루머가 패독에서 돌고 있다고 합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베르스타펜은 팀 오더에 협조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고 대화할 기회가 드디어 있었다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만약 아부다비에서 포인트를 획득하기 위해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난 기꺼이 그를 도울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편 페레즈는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베르스타펜의 챔피언십 우승에 자신이 일조했다는 사실을 여러 번 상기시켰고 베르스타펜이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 자신은 아는 게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딱히 할 말이 없다. 내가 베르스타펜의 우승을 위해 준 모든 도움들을 생각하면 이번 일은 실망스럽다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레드불의 내부 사정. 아름다운 친정팀으로의 복귀를 꿈꿨지만 결국 다시 한번 안 좋은 엔딩을 경험하고 있는 알핀과 페르난도 알론소. 자신의 생일 주말 식중독으로 고생하고 결국 차량 문제로 조기 퇴근한 맥라렌과 랜도 노리스 등등 너무나도 다양한 이야기거리로 얼마 남지 않은 시즌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준 브라질 그랑프리를 뒤로하고 이제는 정말 마지막 레이스인 아부다비로 F1 시즌은 이어집니다. 과연 아부다비에서 드라이버와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2등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지, 그리고 세바스찬 베텔의 마지막 레이스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기대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